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뷴 양봉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쉐보레 실버라도입니다. 그냥 실버라도는 아니고 이 모델은 오프로드에 더 특화되면서 또 상위 트림인 G7-1 트레일 보스라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G7-1만 해도 이제 오프로드에 특화된 모델이긴 한데 트레일 보스라고 해서 옵션이 좀 더 들어간 그런 모델이고요. 실버라도가 한 8개 라인업이 있는데 그 라인업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 라인업에 있는 그런 모델이고 오프로드 특화 모델 중에서는 제일 고급 모델입니다. 아무튼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직수입 모델이고 현재 국내에는 콜로라도를 최근에 쉐보레에서 공식으로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수입으로 국내에서는 한 3대 정도 돌아다니고 있고, 요게 최근에 출고된 그 3번째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빌드에서 저희 촬영하라고 이렇게 협찬해 주셨는데, 아이언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렉스턴 스포츠 칸 때문에 좀 자주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픽업 트럭 스틸 파츠를 만드는 전문 제작 업체고,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에 들어가는 그 스틸 파츠들을 아이언빌드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런 수입 픽업, 이런 픽업들의 그 스틸 파츠들도 아이언빌드에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주 방문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저희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는 인체업을 해서 차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사이드 스텝이 필요해서 저희가 최근에 방문해서 장착을 했는데, 그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이뻐요. 이번 실버라도 같은 경우도 대표님께서 이제 출고하셨으니까 요 관련된 파츠 같은 거 더 제작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픽업 트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언빌드 한번 검색해서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면에서 봤을 때 압박감이 상당한데요. 전폭이 2m를 넘습니다. 2m 63mm나 되고,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는 좀 넓다고 해도 1.9m가 안 되는데 얘는 2m가 넘을 정도니까 정말 넓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포함하면 당연히 2.2m가 넘으니까 차선을 완전 다 채울 정도로 엄청난 사이즈고요. 길이도 칸 같은 경우도 한 5.4m? 그래가지고 그렇게 짧은 그런 사이즈는 아닌데 얘는 5.8m를 넘어요. 거의 5.9m 육박하는 그런 전장을 가지고 있어서 길이도 그냥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 라인에서 이만큼이 더 튀어나옵니다. 이 앞부분이. 근데 이게 제일 긴 모델은 아니고 얘는 이제 숏바디 모델이라서 여기가 조금 더 짧고, 이제 스탠다드 바디가 있는데 그 적재함은 또 뒤로 좀 더 깁니다. 이렇게 휠베이스가 뒤로 더 밀려나서. 근데 말이 숏바디 모델이지 이 정도면 숏바디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고요. 높이도 높죠. 제 키가 178인데 높이는 지붕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2m에 육박하는 1990mm입니다. 근데 이 차들이 원래 높기도 높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서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2인치가 더 올라가 있어요. 공장에서 출고할 때부터. 높이가 당연히 높으니까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큰 만큼 공차 중량도 2.2톤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무겁고요. 픽업 트럭도 종류가 다양한데 이게 얼마나 큰 사이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형 픽업이라고 하고, 대형 픽업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바로 풀사이즈 픽업이에요. 이 풀사이즈 픽업은 1500급, 2500급, 3500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2500급이나 3500급은 이제 실버라도도 HD라는 그런 스펠링이 붙습니다. 그 HD는 헤비 듀티라고 해가지고 트레일러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견인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업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2500급 이상이고, 얘는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미국에서 1500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1500급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포터 보면은 싱글캡, 슈퍼캡, 더블캡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뉘잖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운전석만 있는 그런 모델도 있고, 여기 이렇게 더블캡이라고 해서 뒤가 더 짧은, 뒷문이 있긴 있는데 뒷문이 이쪽 길이가 더 짧은 더블캡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크루캡이라고 해서 SUV처럼 뒷좌석이 넓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내에서 보면은 되게 넓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또 뒤에서 적재함만 또 뜯어서 보면은 얘는 지금 숏바디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바디는 바디가 이 정도 더 뒤로 나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휠베이스가 더 길어지고. 제가 진짜 이렇게 리뷰하면서
이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적은 드문 것 같은데 이번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 하다가 이걸 외울 수가 없어서 적었는데요. 일단 미국 홈페이지 보면은 이 실버라도의 라인업이 한 8개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트림으로는 하이컨트리, 그리고 LTG, 이 LT 트레일 보스 요 모델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모델은 LT 그리고 RST 이렇게 있고, 또 아래급 모델로는 커스텀 트레일 보스랑 커스텀 워크 트럭이 있어요. 처음엔 그래서 커스텀이 들어가면 저는 더 이제 고급 모델인 줄 알았는데, 커스텀 모델으로 오히려 배기량도 더 낮고 뭐 2700cc 아니면 4300cc 이런 엔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래급 모델로 그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편의 사양이나 뭐 그런 막 크롬 사용해서 그런 고급화를 추구한 모델이 아니라 이 오프로드 파츠들 추가하면서 더 고급화한 모델이라서 LT를 기반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총 7개의 라인업 중에서 적어도 한 3번째 아니면 오프로드 특화된 모델 중에서는 제일 고급 모델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일보스가 어떤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냐, 일단 여기 보이시는 사이드 스텝 요게 기본이고요. 이 사이드 스텝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쪽에 2인치 업이 되어 있어요. 2인치 업을 뭐 그냥 싸구려 쇼바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올린 게 아니라, 이 안쪽 보면은 란초라고 해가지고 뒤쪽에서 보일 것 같아요. 뒤쪽에서 보면 저쪽에 왼쪽에 보이시나요? 저기 란초 저렇게 쇼겁쇼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더 그 오프로드 주행에 더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 스프링을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쇼겁쇼버로 이제 더 보강을 해가지고 승차감을 더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자갈밭 같은데 강가를 왔는데도 들어올 때 승차감이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픽업 트럭들이 승차감이 그렇게 원래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핸들을 좀 팍팍 돌려도 차가 너무 뒤뚱뒤뚱 거리지 않는 그런 약간의 뭐랄까 좀 잡아주는 댐퍼가 좀 적당한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로드 패키지다 보니까 앞에 보면은 원래 뭐 픽업 트럭들이 견인고리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빨간색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 언더에도 메탈 언더커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요. 자동 디퍼런셜 락이라든지 아니면 2단 트랜스퍼 케이스, 그리고 고성능 에어 필터,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올터레인 타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으로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럼 그대로 이어서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정면에서는 이게 카마로 디자인을 이 픽업 트럭에 적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투톤이 적용돼 있어요. 상단에는 아주 빨간색, 완전한 빨간색이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서 그릴이 실제로는 요만큼이지만 더 이렇게 커 보이게, 진짜 앞에서 보면은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뒤에서 이런 차 따라오고 있다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비켜줘야 될 것 같은 그 정도 압박감이고,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주간주행등만 들어왔을 때도 상당해 보이지만 여기 헤드램프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와, 이거 헤드램프 들어오면 진짜 포스가 끝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높이가 높아서 반대편 차에 눈부심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밤에 시승을 해보니까 이 헤드램프 각도가 아래쪽으로 꺾여 있어서 반대편 차에 그렇게 방해를 주는 그런 설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많이 아쉬운 거,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 거는 여기 밑에 방향지시등이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전 이게 당연히 LED라고 생각했는데 LED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기 자세히 보면 안에 노란색 저 벌브 램프가 보여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완전 분위기 다 깨는 그런 듯한 기분? 주간주행등을 방향지시등으로 썼어도 좋았을 텐데 요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 분명히 디자이너분들은 이거 LED로 처리해서 디자인했을 텐데, 이거 뭐 상품 기획팀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벌브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안쪽에 그릴 패턴들 보면은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와이드한 거를 많이 강조해놨습니다. 쉐보레에서 흔히 사용하는 듀얼 포트 그릴을 픽업 트럭에 맞게 조금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냐면 여기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크롬이 일반적인 모델은 여기가 크롬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그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나누면 이제 듀얼 포트 그릴 그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번호판은 여기 임시로 달아놓은 거고 밑으로 번호판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번호판이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게, 이쪽에 이제 쿨링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리고 참 이 차 같은 경우는 미션 쿨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미션 쿨러 같은 거는 국산차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다못해 요즘 국산차의 미션 쿨러라고 하면 제네시스 G70 이상? 아니면은 G70도 3.3만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미션 쿨러 아무튼 없는 차들 굉장히 많고, 소나타, 산타페, 소렌토 뭐 이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카니발도 없고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미션 성능이, 얘는 쿨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성능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이 후드의 입체감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더 사는데요. 이렇게 울룩불룩 하니까. 후드도 굉장히 남자다운. 너무 좋아, 이런 거. 그리고 이거 안테나.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미국 트럭의 감성이 살아있는 듯한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여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차량에 따라 달라요. 차량에 따라서 위아래로 긴 것도 있고 이렇게 좌우로 긴 것도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특화 모델이고 좀 더 이렇게 스포츠한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밑으로 긴 그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투박해 보이고 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휠은 18인치하고 20인치가 있어요. 20인치는 제가 찾아봤는데 20인치는 좀 멋이 없고 차라리 18인치가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도어락 해제 버튼, 이런 거는 뒷좌석까지 붙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탑승 공간하고 적재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롤바, 이 롤바도 당연히 옵션이에요. 이런 옵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이거 뭐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 이런 거 하나가. 뒤쪽에서 보면 이제 쉐보레 레터링이 음각으로 굉장히 크게 쭉 들어가 있고, 옆에 실버라도라고 하고 여기 LT라는 등급 표시해주는 레터링이 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열 수 있는, 적재함이죠. 얘는 트렁크가 아니라 적재함을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일단 기본적인 미등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후진등인데, 얘는 또 LED가 아니야. LED를 쓸 거면 다 쓰지. 너무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은 콜로라도도 그렇지만 브레이크 등하고 같이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상태로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트레일링이 가능한 이런 견인 장치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듀얼 배기가 양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 차는 퍼포먼스 배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배기음이 좀 아쉽더라고. 8기통이어서 기본적인 배기음이 굉장히 좋은데 막 엄청나게 우렁찬 그 정도는 아닌 8기통이구나. 근데 8기통인데 생각보다 조용하네? 그 정도 배기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견인에 대해서는 크게 막 이것저것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일단 생각하시는 그 모든 장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견인 장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막 일일이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옵션표를 봤더니 일단 다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후방 카메라에서 이 견인할 때 견인 장치랑 연결하기 쉽도록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적재함. 칸이었으면은 그냥 뚝 떨어졌는데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죠? 이렇게, 와, 이게 기술력이지. 100년을 넘게 만들었거든요, 쉐보레가. 와,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옆에 발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적재함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적재함 커버도 얘가 기본 옵션으로 기본 옵션은 아니고 이제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적재함 커버는 퀄리티가 사실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얘가 주행 중에 약간 펄럭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아서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숏바디예요. 이게 숏바디인데 칸보다 더 넓어. 숏바디가, 일단 숏바디 자체가 이 사이즈, 대각선 사이즈가 한 70인치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70인치 더 나오겠는데, 근데 이거? 인터넷에서는 70인치라고 하던데 70인치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 안쪽에 보면 여기도 작업등이 있고 여기도 작업등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작업등을 켜놓으면 이쪽에서 불 켜지고 뒤에서 불 켜지고 해서 작업하는데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고정장치들도 엄청 많습니다. 짐을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장치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레이 타입으로 해서 적재함 코팅해 놓은 거고요. 이게 주행할 때 이렇게 펄럭펄럭거립니다. 되게 위험해 보이겠죠? 네, 이제 엔진룸을 보려고 하는데요. 엔진룸 열기 전에 일단 이렇게 도장면을 만져보니까 코팅이 달라요. 일반 쉐보레 스파크나 말리부에 이렇게 코팅되는 그런 코팅감이 아니고 굉장히 두껍다는 느낌이 많이 들 정도로 두께감이 느껴져요. 이렇게만 만져도. 와,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올리면, 와, 엔진룸 진짜 여기 보면 8기통 엔진이라서 엔진이 엄청 큽니다. 엔진이 얘가 배기량이 5300cc거든요. V8 엔진이고 최고 출력이 355마력에 최대 토크가
52.8 정도 되는데 보세요. 이런 흡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요. 이게 자연흡기 엔진이에요. 예, 터보 엔진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엔진 감성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엔진 열었을 때 뭐 성능이야 그렇다 치고 이 마감이요. 와, 진짜 마감이 엉망진창이야. 이거 마감이 보면 여기 이쪽 보세요. 이쪽. 이거 완전 다 뚫려 있어. 이거는 좀 커버를 차량 가격이 있는데 너무 허술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엔진음은 꽉 차 보이는 건 좋은데 이런 마감은 이건 정신 못 차리는데. 자,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인테리어 보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일반 SUV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거의 집 같아요. 이렇게 핸들도 굉장히 크죠. 이런 것도 크고 수납 공간도 정말 많고요. 버튼들도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은 크게 볼 게 없으니까 이쪽이 탑승해서 보면 왼쪽에 여기가 주행 모드예요. 그래서 트레일링을 할 때는 얘를 왼쪽으로 꺾어주면 되고 좀 더 밟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면 주행 모드가 바뀌는 그런 기능이고, 이 아래쪽에는 사륜 4H, 4로우, 뭐 2H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게 구동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라이트류예요. 그래서 얘는 안개등, 얘는 작업등. 아까 제가 적재함에 불 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적재함 불 켜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기판 밝기 조절할 수 있고, 여기는 일반 라이트.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요거 버튼인데, 요거는 사이드 미러에 있는 LED를 별도로 점등시킬 수가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 근데 이거는 정차했을 때 사용하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저속이나 그 고속 주행할 때는 얘가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여기는 파킹 브레이크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토홀드가 없어서 그게 너무 아쉬워요. 시내 주행할 때는 계속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일단 발판도 이렇게 넓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이거 오토홀드가,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전폭이 2.2m 정도 되다 보니까 앉았을 때도 일단 폭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고, 디자인도 그냥 투박하고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무식하게 해놨는데, 저는 일단 그냥 픽업의 그런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좋지도 않아요. 왜냐면 버튼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놓여 있긴 한데 막 특별히 고급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감은 나쁘지 않지만 이게 조금 뭔가 아쉬운. 특히 여기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도 한 편밖에 안 되죠. 얘가 8인치여가지고 내가 한 편이 8인치인가? 네, 요 8인치밖에 안 돼가지고 요즘 시대에는 좀 터치스크린이 작다, 아무리 픽업이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스티어링 휠, 이 핸들이 뭐 특별히 크진 않고 일반적인 SUV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계기판 보면은 게이지가 정말 많아요. 뭐 좌우로는 당연히 RPM이나 속도계 이런 거 나타내주고 있고, 가운데는 연비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LCD 창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게이지가 많은데 주유나 배터리, 오일 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게이지가 4개 정도 더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계기판이 완전히 이렇게 서 있어요. 스포츠카처럼. 일부러 그런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아요. 이런 게이지들도 많이 넣고 세워가지고 카마로의 그 디자인을 여기다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만인 게, 이게 픽업 트럭이라고 해도 이게 한두 번 쓰기에는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 주차하려고 그러면 이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답게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이쪽에 보면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휴지를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이 기본적으로 여기 앞에도 많고, 컵홀더도 크고, 여기가 대박이에요. 여기 진짜 여기는 저희가 2리터짜리 물병을 넣어놨는데도 거의 500ml짜리 물을 넣어놓은 것처럼 정말 넓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이. 그래서 큰 카메라 같은 것도, DSLR 같은 것도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놔도 이렇게 핸드폰 딱 들어가네. 아예 맞췄구나, 요거를 사이즈를. 머리로도 보면은 이것저것 버튼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별로 없어요. 선루프 열리네, 슬라이드 버튼 이런 것들. 야, 픽업 트럭에서 이거 열리니까 희한하다, 기분이. 파노라마까지는 아니고 앞좌석만 열리는 이렇게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음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음질 엄청 좋아요. 제가 타본 그 차 중에 보스 스피커를 사용하는 차들은 많았는데, 이 픽업 트럭하고 보스의 조합은 진짜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넓은 공간감과 저 보스의 그
묵직한 그 뭐랄까요, 우퍼? 베이스 이런 거랑 어우러지면 진짜 끝납니다. 분위기가 완전. 이거 여기 설명 마주 안 들었는데 여기 여기 너무 작아. 여기 밑에는 그나마 좀 넓습니다. 위에는 뭐 이런 휴지 같은 거? 이거 2개 넣으면 끝이겠는데? 네, 요게 다예요. 진짜 요게 다네. 제가 웬만하면 블루투스 사용하는데 여기도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긴 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 선을 준비해 놨고, 내비게이션이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를 부득이하게 귀찮지만 많이 썼는데 또 쓰다 보니까 또 금방 적응돼서 괜찮은 것 같고, 애플 카플레이나 그런 것도 다 됩니다. 후방 카메라가 이게 트레일러를 연결할 때는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활용하면 되는데, 후방 카메라가 이게 차 크기에 비해서 화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사이드 미러를 당연히 잘 봐야겠는데 사이드 미러가 얇고 넓기만 해가지고 진짜 주차선을 잘 봐야 됩니다. 와, 진짜 뒷좌석도 뭐 칸이나 콜로라도 이런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콜로라도는 오히려 뒷좌석이 칸보다 좁은데 얘는 엄청 넓죠. 제가 이거 평상시 운전하는 스타일 그대로 세팅해 놓은 상태인데 정말 넓습니다. 발을 이렇게 뻗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나오고, 등받이 각도도 칸보다 더 좋아요. 아무래도 차가 더 크고 넓다 보니까 각도는 정말 좋은데, 그래도 장거리 다니기에는 여기 허리 받침대 같은 거 하나 더 이렇게 마트 가면 팔잖아요. 그런 뭐랄까 액세서리 그런 거 있으면은 장거리 다닐 때도 허리 안 아프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운전석 시트는 얘는 참 전동이고 얘도 요추 받침 들어가 있는데, 조수석에는 수동으로 조작해야 되고 뒷좌석은 수동으로도 안 된다, 그냥 고정이다 라는 거. 하지만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또 대박이죠. 이런 거 처음 봤어. 이런 거는 이제 현금이나 이렇게 중요한 물건들 뒤에다 보관하기 좋게 되어 있는 그런 비밀 공간인 거죠. 이런 거는. 왜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틴팅도 하면 안 되고 법적으로 이런 도난 사고도 많으니까 이런 공간 만들어서 중요물품 보관할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팔걸이, 암레스트. 그리고 또 특이한 기능 중 하나가 여기를 당기면 이렇게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되게 잘 간단하게 올라가죠. 여기에 굉장히 큰 짐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을 안 쓰면 여기다 짐을 실을 수 있는데, 이게 여기 공간이 보시기에도 넓겠지만 웬만한 SUV만큼 넓습니다. 적재함에 짐을 싣기가 좀 그렇다, 좀 중요한 짐이다, 아니면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싣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보면은 특이한 게, 콜로라도도 그랬지만 가운데 이제 가운데 뒷유리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짐 쪽에 덮개를 씌웠을 때, 하드탑을 씌웠을 때 뒤쪽에 뭐 이제 강아지들이나 뭐 이런 거 태우고 갈 때 여기 뒷유리 뭐 열어놓거나 이런 용도도 있고, 고개를 뒤로 빼고 바람은 세진 않잖아. 네, 주로 근데 그렇게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콜로라도는 여기 수동이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얘는 전동입니다. 전동이라서 이게 좋죠. 그래서 주행 중에도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썬루프 조작하는 옆에 버튼이 있네. 여기 이렇게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의 그런 문화의 특성, 그런 걸 반영한 것 같아요. 이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뒤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막 고급스럽거나 이렇게 화려하진 않은데 뒤에서 봤을 때는 또 그냥 그럭저럭 트럭이니까 이 정도면은 그것도 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참 여기 룸밀러가 수동식이에요. 칼이랑 똑같아. 야간에 눈부시면 이렇게 거꾸라는 거죠. 이거 ECM이 아니에요. 차값이 무색하게 좀 많이 떨어지는 옵션인 것 같아요, 이 룸밀러는. 자, 그러면은 이제 실내는 이 정도로 둘러보는 걸로 하고 주행을 하도록 하죠. 시트 높이 조절이 꽤 많이 되네. 와, 엄청 올라간다 이거. 와, 엄청 올라가네요. 근데 중간 정도 맞춰야 계기판이 잘 보여가지고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와, 폭이 넓구나. 핸들도 그런가? 텔레스코픽. 요것도 이제 전동 원하면은 그냥 GMC 사면 됩니다. 이게 2인치 업이 돼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고요. 승차감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너무 출렁거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야, 저희가 칸 타듯이 완전 극단적인 오프로드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량 제공해 주신 대표님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오프로드 주행하는 걸로 할게요. 핸들은 쉐보레 다른 세단들보다는 살짝 더 묵직한 편이고, 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핸들이 아주 민감하진 않아요. 아주 민감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유격이 좀 있는데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하부에서 노면 소음 올라오는 게 상당히 잘 걸러지는 것 같고요. 이런 비포장길에서 조금만 속도를 올려볼까요? 속도를 올려도 얘가 10단 변속기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이 돼요. 확 밟지 않는 이상은. 얘가 AT 타이어니까 저는 MT를 껴봤잖아요. 그래서 AT 타이어 이거 거의 MT에 가까운 그런 트레드라 가지고 소음이 되게 많이 걱정됐는데 요 정도밖에 안 납니다. 소음 거의 없는 편이에요, 요 정도면은. 그리고 60km로 주행할 때는 RPM을 1000rpm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10단 변속기니까 지금 몇 단이 물려 있는지 계기판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3단 정도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밟으면 3000rpm 넘어가면은 배기음 쫙 들려오고요. 대신 얘는 퍼포먼스 배기는 안 들어가서 배기 사운드가 굉장히 크진 않고 8기통이다 나 이런 존재감을 표시해주는 정도? 그냥 기분 좋은 정도. 네, 그 정도 배기음만 나오고 있고, 갑자기 확 가속할 때는 차가 생각보다는 빨리 안 튀어나가요. 물론 공차 중량이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2.2톤이 넘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변속기가 퍼포먼스 쪽보다는 이제 효율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고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5단이 물려 있다 그러면 확 밟았을 때 기어를 3단까지 내려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반응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차선 변경을 갑자기 해도 코너 이 큰 차가, 이야. 근데 물론 이 차로 와인딩을 탈 수는 없어요. 차가 워낙 크고 무겁고 이제 AT 타이어다 보니까 와인딩을 타는 건 무리가 있는데, 저희 전에 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드용 타이어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AT여도 와인딩을 타는 데는 진짜 무리가 있어가지고, 와인딩은 그렇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런 코너 정도는 가뿐하게 그냥 해치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언덕길 넘어 다닐 때 블라인드 코스가 나타나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코스들.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미리 밟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도 미리. 요건 진짜 차가 무겁고 브레이크가 차 무게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차를 처음 받았을 때는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차 크기에도 놀랐지만 브레이크 성능에 너무 놀라서 천천히 편하게 타고 다니면 모르겠는데, 빨리 달리면 정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도로 꽉 찬다. 내가 너무 차를 오른쪽으로 붙였나? 이러면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 보고 왼쪽 사이드 미러 보면 왼쪽도 좁아. 얘는 칸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내가 좀 붙였나 하고 왼쪽 보면 그래도 조금 이 공간이 남아 있는데, 얘는 진짜 거의 꽉 찹니다. 빨리 달리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천천히 주행하면서 여유를 느끼는 게 이 차의 매력인 것 같아요. 더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제가 한 60km 정도로 계속 주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국도니까 여기는. 근데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같은 거 상당히 좋고요. 브레이크 같은 것도 뭐 그렇게 스트레스는 없는. 하지만 이렇게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양손으로 핸들 꼭 잡고 차선 유지 잘해야 됩니다. 얘는 뭐 국산차에 있는 그런 있잖아요, 그 첨단 사양들, 차선 유지 보조, 이탈 방지, 뭐 이런 옵션들이 없어요. 첨단 사양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핸들 정신 놓고 있다가 핸들 살짝 틀어버리면은 진짜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길이라 다닐 때 차가 처마를 칠까봐 걱정이 돼. 차가 너무 높으니까 시골 집들은 처마가 낮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5도 꺾여 있다고 하죠. 차도 오른쪽으로 1도 이렇게 꺾어져 있고요. 이런 기능 너무 좋아. 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하겠습니다. 고속주행. 풀악셀을 밟으면 배기음. 이야, 가속이 느린 것 같은데 안 느려요. 속도계를 보면 미친듯이 나갑니다. 미친듯이. 355마력에 52.8kg의 토크가 그냥 막 때려 박는데, 와, 이거는 안정감 때문에 속도감이 그렇게 확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속도계 꺾인 걸 보면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리밋이네 이걸. 100km 정도로 주행할 때는, 요때는 풍절음 별로 없습니다. 생긴 거와 다르게 풍절음도 별로 없고, 노면 소음은 여기가 시멘트길이라서 조금 더 올라오긴 하는데, 요거는 칸에 그 로드 타이어 낀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 정도 소음이면. 더 과속하면 흔들릴 것 같긴 한데 이제 안전하게 촬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100km로 주행할 때는 RPM이 한 120까지도 2000rpm이 유지가 돼요. 아까 10단 변속기 장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효율적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RPM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그냥 크루즈로 쭉 달린다고 하면은 연비가 고속도로에서는 최대 10까지 찍힙니다. 10km까지. 그리고 조금 더 밟는다,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러면 제가 탔을 때는 한 7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은 뭐 여기 차주분은 한 10km 정도 찍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 7km 정도 나왔고, 고속도로에서도 정말 막 밟으면 5km 정도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RPM을 얘는 4000rpm을 넘게 사용하거든요. 자연흡기다 보니까 RPM을 많이 써서. 그래서 어쨌든 연비는, 고속도로 연비는 한 7km 정도 봐주면 되고, 미국에서 복합 연비가 7.7km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앞에도 여기 3.5톤 트럭 여기 지나가지만 저런 트럭들보다도 더 커요 얘가. 룸밀러로 뒤에 보니까 뒤에 덮개가 살짝 떨립니다. 제가 아까도 밖에서 디자인이랑 뭐 적재함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좀 높이면 뒤쪽 덮개가 워낙 얇아가지고 약간씩 펄럭거리는 게 있어요. 저건 덮개 3단 덮개로 좀 바꿔야겠다. 저거는 내구성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저렇게 펄럭이까지 해가지고. 와, 앞에 경차들은 진짜 경차야. 실버라도 타면요 경차는 진짜 경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서 앞에 딱 봤을 때 이 후드가 이렇게 근육질처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는 느낌도 너무 좋고, 안에서 보고 있어도 앞에 도장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 보여요. 아, 진짜 이거 국내에서 생산되는 쉐보레 차들도 이 정도 퀄리티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퍼포먼스 배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도 배기음이 정차 상태에서 요 정도는 들리고 있어요. 당연히 밟으면 확 더 커지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이 뒷모습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해서 좋거든요. 저는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실버라도 시승해 봤는데요. 그냥 실버라도 아니죠. 트레일 보스 요 모델 시승해 봤는데, 이거 반납하고 이제 칸 타고 와야 되는데 많이 자괴감 들 것 같아요. 진짜 깝깝하다. 이거 칸을 어떻게 타고 오지? 아무튼 돈 열심히 벌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량 협찬해주신 아이언빌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